김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나 급락했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55%까지 넘어갔다 해서 굉장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해서 긍정평가가 34%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여론 갤럽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저는 이런 조사가 발표되게 된 배경에 요 근래 한 2주간 있었던 메르스 대처에 대한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여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신중히 고려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지난 주말에 통과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마치 박 대통령이 메르스 와중에 메르스에 대한 대치에는 노력하지 않고 정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고, 또 여권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언론 보도가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이 다시 지지율에 반영되어서 정권의 여러가지 정책이나 방향을 뒤흔드는 이 구조가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볼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몰려왔습니다. 자, 취임 초에 개혁을 하려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가 속출하고 정권 지지율이 바닥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각종 부패 청산 조치로 수습을 하고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뭐가 터졌습니까? 국정원 댓글, 최동욱 사태, NLL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말까지 다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는 또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 새해부터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4월 달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이후에 전국은 연말까지 수습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갔습니다. 자, 연말에 부패 척결을 착수하고 사자방 국조를 하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세계일보에 3인방과 정윤회 씨에 대한 지라시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월달 내내 혼란스러웠고요. 2월달에 의교안구 총리를 임명해서 제대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을 해보려니까 또 뭐가 생겼습니까? 성완종 씨가 자살하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폭로했습니다. 자, 이제 성완종 사태를 좀 수습해 갈까 하지만은 국회가 스스로 사고를 쳤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심야에 청와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시켜버리고는 이제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내각제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뭔가 국회 기강을 잡겠다라고 나서니까 이제 메르스에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이 정쟁에 집중한다. 그리고 방미 외유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유럽을 가기로 했다가 안 가는데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아직 환자가 있는 병원에 한번 방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또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6% 떨어지고 오늘 대통령은 국립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우리 사회에 대선을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과 여권 내에 여성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계속 휘둘려 왔습니다.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요. 아마 황교안 청문회와 남아있는 거부권 행사에서 또 다른 꼼수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박 정권이 뭔가 철저한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부패 척결을 해보려고 하면 항상 뭐가 한 방씩 터져서 시간을 놓치고 그 수습에 허둥대는 이런 양상이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 황교안 청문회와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최근에 여야 간에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꼼수들을 경계합니다. 정의화 의장은 원래 5일쯤 행정부에 송부한다 했다가 11일로 늦추면서 새누리당이 2주 정도 벌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11일쯤 넘어오면요, 대통령이 방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주 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요. 그러면 한 26일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동안에 새누리당은 야권과 또 다른 어떤 꼼수를 만들어내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자, 2주간의 시간 동안에 수습책을 찾자. 자, 여기에서 지금 수습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 일부 나오는 수습책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자, 여당도 강제성이 없고 야당도 여당의 그 말에 강제성이 없다고 동의하자. 그렇다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냥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수정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 보내는 거지, 거기에 꼭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면 왜 이 법을 개정했습니까? 애초에도 국회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있다면 통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난리를 치면서 나라를 뒤흔들고 상권 분립을 위협하면서 법 개정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니까 여야가 말을 맞추어서 통과시킨 법은 강제성이 없다. 지금 오늘까지도 야당은 무슨 소리냐,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놓고 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때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강제성이 없다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무슨 소리냐, 강제성이 있다, 장관 와서 빨리 시행령 고쳐,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 한나라의 법률이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져서 됩니까? 법을 고칠 때는 그 고친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친 법률에 있는 분명한 자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되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도부가 합의해서 강제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은 강제성이 없는 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물밑에서 깊숙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정부에 송부하기 전에 번안 의결을 하는 겁니다. 번안 의결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률이 뒤에 발견했는데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내용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을 강제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자구를 고쳐서 다시 국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재의결하려고 하는 그때 필요한 정족수와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국회가 통과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몰랐다 하면서 다시 번안 결의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번안 결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이 또 상권 분립을 위협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꼼수 부리지 말고요, 깨끗하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는, 여당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 통과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여당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 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해서 상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야권하고 합의를 해야 통과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여권이 이 법을 우리는 상정하는 걸 반대한다면 그냥 자동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 수순을 밟거나 안 그러면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절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절개를 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 해석을 바꾸고 뭐 다시 보내기 전에 번안 결의를 해가지고 고쳐서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뭐 친박의 핵심이라는 분들 이런 꼼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적당히 합의해주면요. 당신들도 친박이라는 이름 떼버리시길 바랍니다.